네, 안녕하세요. 공부의 정석학원 산남관 영어과 전임 강사 권유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학기 수업 소개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저와 함께할 수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수업 방식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어떤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 방식입니다. 제 수업은 크게 예습, 그리고 복습, 그리고 본 강의에 다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스텝 1은 저와 본 강의에서 만나기 전에 학생들이 예습을 하면서 지문과 처음 만나는 시간을 스스로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필자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까지만 캐치하면 오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지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어휘에 좀 긴장을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휘를 스스로 찾아서 내가 어떤 어휘에 취약한지, 그리고 이 어구는 뭘까라는 거를 스스로 캐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텝 2까지 예습이 끝나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본 강의에 와서 어떻게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이 본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이 체크해온 어휘와 플러스해서 더 중요한 그런 어휘들도 캐치해 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어법, 학생들이 어법을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한두 어법은 가장 중요하게 잡아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초적인 강의가 끝나면요, 마지막 스텝 4에서는 본 강의에도 똑같이 어떤 각 지문마다 유형별로 다 다른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 접근을 어떻게 강사의 시선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스킬적인 부분까지 습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습, 본 강의, 복습이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가 영어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단어를 조금 많이 외우다 보니까 이게 암기하는 과목이 아닐까?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도 조금 암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어는 꾸준히 외워야 하는데 그 습관을 잡아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어법 같은 경우 분명히 암기해야 할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 문법을 배울 때 그 기초적인 문법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상위 문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그 전체 문법을 관통하는 큰 맥이 있단 말이죠. 그 맥을 다 짚어주고 나면은 학생들이 그때부터 이 문법이라는 게 이해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이해하는 과목이다라는 걸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독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처음 한두 문장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잡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키워드가 어떤 지문의 핵심이 되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학생들한테, 너네가 만약에 필자라면, 너네가 글을 쓰는 입장이라면 뭔가 새로운 소재,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글을 썼을 텐데,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 너희라면 어떤 지점에 가장 심혈을 기울일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쵸, 글의 처음에 가장 고심해서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처음 한두 문장에서 키워드를 잡아 놓은 다음에 그 키워드를 지문 전체로 끝까지 확장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 전체를 다 흡수하게 되면요, 그 지문 너머에 있는 필자, 그 필자의 어떤 핵심적인 의도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 그 다음에 필자의 관점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넘어서 필자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지막 목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어떠한 언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 목표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 이제는 저와 함께할 내신 대비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작하는 교재는 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신 대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식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문을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 남은 게 어휘예요. 그 지문의 어법과 지문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은 어휘를 개별적으로 연마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다 모르는 취약한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휘를 잡아줌과 동시에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의어, 반의어까지 캐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기초적인 내용이 끝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칼을 갈았으니까 전쟁에 나갈 훈련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 실전 대비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자체 제작 문제, 그리고 학교별로 이렇게 예상이 될 것 같다 하는 변형 문제를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실전 감각을 다져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정말 전쟁에 나갈 수 있는지 점검을 해야죠. 제가 이제 각 학교별로 작년에 나왔던, 그 다음에 재작년에 나왔던 그런 기출 문제를 제공하기도 하고, 선생님 저는 이 어법이 조금 부족해요, 저는 이 지문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1대1로 코칭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내신 대비 기간에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교재들입니다. 시험 대비 교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크게 교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교재 혹은 모의고사에 관한 교재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직접적인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문 내용, 그 다음에 어법, 어휘 3박자를 고르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비해서 학교 부교재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휘나 어법에 대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상향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드는 자체 제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좀 문제를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제작 문제와 더불어서 실전에 이런 예상 문제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자체 제작 문제를 만들까? 저는 그 지문을 먼저 분석하고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그 지문의 어떤 글의 구조가 중요한지, 어법이 중요한지, 어휘가 어려운지를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 지문은 어떻게 순서 배열로 나와야 될 것 같아? 문장 삽입 유형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 라고 정리한 지문을 이렇게 문제로 만드는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할 때도 지문의 구조가 조금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빈칸이 전부 다 연결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고 이 부분에서는 결론이 나오네, 이거를 제가 다 미리 캐치했기 때문에 이 자체 제작 문제를 만들 때도 여기에 반영을 한 거죠. 아무튼 자체 제작 문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연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문을 연구하고 나서 그 연구하고 글의 구조에 대한 요약본, 그 다음에 문법에 관한 설명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손글씨를 다 제공해 줍니다. 네,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항상 24시간 상시 저한테 뭐 카톡이든 문자든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든 전화든 저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휘가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휘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고난도 어휘를 최소 50개 정도는 잡아서 집중적으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내신 대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내신 대비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직접 교재를 선정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은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어법서 그리고 독해 자습서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더해서 제가 어떠한 디테일을 많이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초적인 문법을 이 책과 함께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 좀 상위 문법으로 좀 한 번에 통달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신 대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전담 마크하고 있는 지정 학교를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학교별로 내신 경향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전담 마크하고 있는 매원고등학교입니다. 매원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막 난이도가 크게 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평이하다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평탄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넓어요.
매원고 같은 경우는 이 어법 특히 항상 객관식에서 세뇌 문제 그리고 서술형도 같은 비율로 출제되는 이 어법 문제가 조금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상위적인 문법까지 그렇게 한 번에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이 어법보다 조금 더 큰 게 바로 이 어휘예요. 매원고 학생들이 시험지를 딱 가져오면요, 시험지 가져오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어휘가 조금 난이도 높게 그리고 다양한 범위에서 어휘가 출제되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2학년만 일단 보면은 2학기 1차 고사까지는 나름 똑같은 경향을 보였어요. 그런데 2학기 기말고사에서 서술형의 크로스워드 유형이 나왔단 말이죠. 이 크로스워드가 뭐냐면은 그 가로 세로 해서 십자 말풀이 있잖아요. 거기에 단어를 이제 집어넣는 그런 유형인데 이 유형이 서술형에도 나왔을 만큼 매원고가 갈수록 어휘의 출제 비중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메탄고등학교입니다. 메탄고등학교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교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메탄고등학교가 2021년까지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1학년들이 쓰는 그런 EBS 교재를 부교재로 선택을 했었는데 2022년에 들어서 갑자기 이 EBS 수능 감잡기라는 부교재를 1학년 부교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EBS 수능 감잡기라는 부교재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문할 때 쓰는 수능 교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학년 부교재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메탄고가 작년부터 영어에 대한 어떤 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를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탄고의 어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법부터 조금 고등 영어 문법까지 이렇게 한 번에 통달을 시키게끔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탄고는 이 부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일어난 변화지만 항상 강조됐던 게 서술형 영작 문제예요. 메탄고의 이제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그 킬러 문항들은 거의 다 서술형 영작, 그것도 통영작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한 기출 문제에서 한 번 더 볼 거고, 그래서 이제 매원고등학교부터 제가 학교 직접 나왔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매원고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좀 전반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원고등학교의 보기도 보면은 1번이 접속사, 2번이 관계대명사,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와 전치사까지 이렇게 폭 넓은 어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이 보기에 2번이 정답이에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즉 no와 understand의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만 알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대시 어떻게 돼요? 대시 아니라 what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문장을 분석할 때 이 대세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문장 내에서 저는 다른 어법을 두 가지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aware 뒤에 있는 대시입니다. 사실 aware가 학생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게 aware 뒤에는 of가 나오거나 대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보기 바로 앞에 있는 are였어요. 아니 선생님 이 are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that이 아니라 what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what은 우리 학생들이 알기로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을 대신해서 사용한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한 가지 놓치는 건 뭐냐면은 the thing 뿐만 아니라 the things which, the things that처럼 그렇게 복수형 선행사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re이 무조건 여기에 is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are도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캐치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보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매원고는 기초적인 문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메탄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요. 말씀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킬러 문항, 서술형 한 문장을 통째로 영작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메탄고도 저는 서술형을 좀 강조를 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서술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레고를 조립해라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레고 조립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2번 같은 문장 볼게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영어의 5형식. 네, 영어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공부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 어떻게 시작한다? 주어와 동사,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보면은 당신은 주어 나왔잖아요. 그쵸? 뭘 한대요? 얘가 인정하게 된대요. 아, 주어 동사 찾았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안에도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새로운 주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허약한 동물이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도 주어 동사를 찾으면은 그 주어 동사를 가지고 각 문장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킨다면 레고를 조립할 때도 이렇게 파츠가 다 나눠져 있으면은 이게 어디에 쓰는지 처음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각 부분의 쓰임을 알게 되면은 서술형 솔직히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제가 이 서술형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히 끌어올려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탄고의 기출 경향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네,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좀 남겨줬던 실제 멘트 같은 거를 알아볼 텐데, 네, 여기 보면은 제가 멘트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 읽지는 않고 좀 제가 유심히 좀 봤던 멘트가 뭐냐면 저는 이 재밌다라는 거였어요. 네. 재밌다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마인드가 우리 학생들이 좀 영어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즐긴다는 말이 이게 놀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고등학교 공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를 어떤 이해하는 거에 대한 재미, 그 과정의 재미와 동시에 결과의 만족감까지 얻어간다면은 이게 어떤 대학 입시나 어떤 삶의 어떤 좀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네, 학생들한테 좀 재밌고 쉽고 그리고 깊은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수강생 후기까지 오늘 저와 함께 수업 방향성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2023, 전자칠판이 네. 좋네요. 네. 2023년이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3월달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텐데 2023년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희 공부의 정석과 함께 좀 최상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지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